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해외 순방.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와중에 일본 전문가라는 이낙연이 왜 해외 순방을 열흘 동안 갔느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였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기에 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당 부분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상외교라는 이런 주제로 쳐버렸습니다. 자,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서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상외교는. 이낙연 총리와 함께 뛸 필요가 있다. 자, 이 묘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놀랍게도 18번인가 19번인가 해외 순방을 나섰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인가 빼고는 전부 다 김정숙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나갔던 분이 갑자기 나눠서 정상외교를 하자고 하니 좀 의아합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11번 정도 순방 외교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해외를 나가셔놓고 느닷없이 국무총리와 투탑 외교하겠다. 정상 외교를 나눠서 하겠다. 분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아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입헌 군주제 국가는 국왕과 총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주석과 총리가 정상 외교를 나누고 있다. 나도 총리하고 나누겠다. 이게 그거랑 같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좀 웃기기도 합니다. 코미디언 기질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원 집정부 체제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죠. 통일, 안보, 그쪽은 뭐 통일은 없으니까 안보 외교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입헌군주제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는 일본이나 뭐 몇 군데지만 일본도 정상 외교를 국왕이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주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외국을 많이 다니시더니 이제 지겨워지셨습니까? 왜 갑자기 국무총리와 투톱 정상 외교를 하겠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일부에서는 이 총리를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이런 하마평 내지 출마 전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뭐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벌써부터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1위, 이낙연 2위 하다가 요즘은 이낙연 1위, 황교안 2위도 등장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띄워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띄워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계속 잘 나가야지. 근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지금 열흘 동안 뭐 방글라데시, 뭐 카타르 순방을 나갔는데 18일 날, 19일 날이 또 고비입니다. 그때 일본이 2차, 3차 이제 규제 보복을 하는데 그때가 고비라는데 그때는 어쨌든 이낙연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해야 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나누자, 투톱 외교를 하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뒤늦은 고백 내지는 후회를 하는 걸 보니까 일본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광나는 데는 자기가 가고 조금 힘들고 책임져야 되는 데는 이낙연을 보내겠다 이런 심보? 도둑놈 심보? 물음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 대부분을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투톱 외교, 투톱 정상 외교에 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스타일일 뿐입니다. 본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뭐 죽창 들자, 뭐 국채보상운동? 또 뭐 의병을 일으키자? 이렇게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뭐 개각이 가까웠다니까 청와대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지금 아부하느라 바쁩니다. 용병청가 뭐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갈지 모른다는 조국은 뭐 심심하면 페이스북에다가 뭐 띄우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심지어는 민정수석이 지금 산업자원부에까지 관여합니까? 보도자료도 유출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줄 뭔가를 발언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베와 박근혜 두 정상은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때 오바마를 활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정상회담을 가면 다른 외국 지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베를 압박했던 모양입니다. 아베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정상회의 보내놓으면 혼자 그냥 섬입니다. 섬.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인사도 하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좀 언어가 되는 대통령 정도로 다른 외교 정상들하고 할까요? 늘 G20 회의나 아셈 회의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외로워 보입니다.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내밀한 어떤 친숙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베는 2015년 박근혜의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때 오바마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는 2015년 박근혜와의 그 아픈 기억을 거울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할 때는 이미 트럼프 백악관은 다 구워 삶아 놓았을 겁니다. 지금 뭐 김현종 차장님이 갑자기 가가지고 뭐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쪽은 다 로비가 끝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결말이 없지 않습니까? 실속 있는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국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들만 합니다. 반일, 일본을 반대한다, 일본 상품 불매하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새로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려고 했다가 불발됐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체면차일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건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나눠서 정상회견을 하겠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의 댓글을 좀 봤는데 정말 화나요가 1051, 좋아요가 93, 그리고 댓글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김정숙 여사 화내지 마십시오. 전부 다 김정숙 여사 얘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뭐 이제는 못 가겠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을 백척간도 위기에 몰아놓고는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는 XX 같은 또 북한 대변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이제 총리에게 우리나라 외교를 맡기겠다는 거네. 그러거나 말거나 다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하셔. 우째 말리겠노. 독재이시니 혼자서 못하겠으면 그만둬라. 그러니까 보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마눌과 혈세로 놀러다니는 것 말고 뭐 한 게 있다고 혼자서는 힘들어. 정상회의에서 A4 들고 읽고 찬밥 대우에 혼밥하고 국제회의 가서는 영 한마디 못해서 늘 구석자리 찾아 헤매고 그 뒤에 또 욕입니다. 이런 글들이 이거는 뭐 댓글이니까 읽어드린 거지만 이게 뭐 다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이거 읽으면 속 시원하실 분 많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부부는 해외를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국제회의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찬밥 대우 받으신 적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가면 환영 받으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자, 그리고 보면
요즘 보면 이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거의 뭐 보편화된 표현으로 봅니다. 무능하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열심히 한다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무능하다는 평가만큼은 어느 정도 조금 있고, 또 배설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가 산 배설물도 지가 못 치워. 어쨌든 이런 반응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외국을 많이 나다니시고 부부 동반으로 이제 와서 아우 힘들다, 내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낙연하고 나눠야겠어, 이런 말 하는 것을 듣는 국민들 마음은 정말 무너집니다. 오늘만큼은 일본과 관련해서 좀 중대한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늘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 화만 냅니다. 엄중 경고한다. 아베가 겁내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의 배명복 칼럼 보면 마지막 문구가 재밌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대기자죠, 배명복 씨가 쓴 칼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대학 교수의 말인데, 진정으로 강한 자는 싸움에 졌을 때 상대의 강함을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비겁하고 나약한 자는 싸움에서 얻어맞고도 상대를 때려눕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동네방네 징징대고 다니면서 쟤가 나를 때렸대요 라고 소란을 피운다. 배명호 칼럼의 마지막 한 대학 교수가 했다는 이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싸움에 졌을 때 상대의 강함을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강해지려 노력한다. 비겁하고 나약한 자는 싸움에서 얻어맞고도 상대를 때려눕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동네방네 징징대고 다니며 쟤가 나를 때렸대요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문재인 대통령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